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트리밍에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은 다시 결과로 돌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만 남아있고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사건들을 보고 들으며 실제로 이런 일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불확실한 미지의 존재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거나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 등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부르죠. 2001년 6월 일본에서 성인 4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총동원돼서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을 1년간 뒤쫓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4사람이 사라졌다는 결과만 남은 채 어느 누구도 이들이 사라지게 된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죠. 이번 시간엔 일본의 미스터리한 5대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과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7일 금요일 아침, 일본 히로시마현 세라초에 있는 쿄마루 댐과 저수지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산책을 자주 하던 마을 주민 A는 어느 날부터 매일 같은 길로만 걷던 산책로가 지루해졌어요. 새로운 장소가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집과 멀지 않은 거리에 저수지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곳이 바로 쿄마루 댐이었습니다. 조금 돌아가긴 하지만 운동도 하고 주변 자연 경관도 감상할 겸 저수지 물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죠. 하지만 막상 쿄마루 댐 저수지에 도착해보니 생각과는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지 물이 거의 다 말라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저수지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죠. 반 정도 걸었을 쯤이었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A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닥이 보이는 저수지 바닥 속 진흙 안에 무언가가 묻혀 있는 겁니다. 호기심이 생긴 A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금방 진흙 속에 반쯤 박혀 있는 이상한 물체의 정체를 알게 됐죠. 뒤집어진 자동차 뒷바퀴와 차량 일부였습니다. 이상한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A는 곧바로 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쿄마루 댐의 현장 수사가 시작됐어요. 차체 대부분이 저수지 밑바닥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장비를 이용해 어렵게 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문제의 차를 땅 위로 꺼낸 경찰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했고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어요.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크게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날 저수지 안에서 발견된 차량 안에는 오래전에 익사한 것으로 보이는 4구의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전복 사고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의 침수 사건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특이점이 있는데 사람의 시신들 사이에 작은 강아지 사체까지 발견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입고 있던 옷으로 봐선 남성 1명과 3명의 여성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시신들이 누구인지 신원과 차량 번호를 조회해 소유자를 찾아야 했죠.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 작업일 뿐이었고요. 경찰은 이미 차량을 밖으로 꺼낼 때부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정체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예상이 맞았죠. 이 차는 1년 3개월 전인 2001년 6월에 갑자기 사라진 야마가미 마시히로라는 58세 남성의 소유로 등록된 차량이었어요. 함께 발견된 여성 3구의 정체도 역시 야마가미 마시히로가 사라지던 그날 동시에 자취를 감췄던 마시히로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었습니다.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사진입니다. 남성이 야마가미 마시히로고 옆에 있는 여성이 아내인 51살 야마가미 준코, 아래 왼쪽의 여성이 이 부부의 딸인
26살 치에와 기르던 강아지 레오였고요. 오른쪽이 마시히로의 친어머니인 미에였습니다. 야마가미 가족은 시신이 발견된 쿄마루 댐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이들 가족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인 미에가 노환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나이에 비해 아직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대체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1년 6월 4일은 아내인 야마가미 준코가 근무하던 직장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요. 예정대로라면 오전 9시에 회사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 공항으로 이동해야 됐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준코가 1시간이 지나도록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평소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직원들이 준코의 집을 찾아가 봅니다. 야마가미 가족의 집 앞에 도착한 직장 동료들은 벨을 눌러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결국 일행 중 한 사람이 담벼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봤죠. 야마가미 집의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뒷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까지 들어가 봤어요. 집 안을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지만 집안 곳곳에는 방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아주 많았어요. 집안 불은 모두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도 차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자레인지 안에도 음식이 들어 있었어요. 마치 집안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증발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준코의 회사 동료들은 경찰에 야마가미 가족의 실종 신고를 한 뒤 집안을 더 둘러봤어요.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이나 혈흔 등은 없었고 여행 자금으로 준비해둔 15만엔의 현금과 여행 가방, 예금 통장 외에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면허증까지 모두 발견됩니다. 옷이나 신발도 정돈된 채 놓여져 있었어요. 사라진 것이라고는 가족들이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옷과 슬리퍼, 그리고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와 가장인 마시히로가 운전하고 다니던 승용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야마가미 가족은 식사 도중 어떠한 이유로 당시 입고 있던 파자마와 슬리퍼 차림을 한 채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타 어디론가 이동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동하려던 장소는 집과 가까운 곳이었을 거예요. 먼 거리였다면 불을 껐겠죠. 옷도 갈아입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날 이후 가족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준코의 직장 동료들의 신고로 1년 3개월 동안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이웃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실종 전날인 2001년 6월 3일 밤 10시 50분쯤 이웃 주민이 야마가미의 집 앞에서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과 4시쯤 신문 배달부가 이 집에 왔지만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야마가미 가족들이 사라진 시간을 2001년 6월 3일 밤 11시부터 4일 새벽 4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가족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여러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퍼진 것은 야마가미 가족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벌인 납치 사건이라는 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이었고 네 사람 모두 주변인과 불화나 갈등은 겪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이들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해도 납치범이 가족 전부를 동시에 납치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4명을 한 번에 납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강아지까지 챙길 필요는 없죠, 범인들이. 그렇다면 원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금전적인 부분이 크겠죠. 만약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다 같이 집을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준코의 여행 자금과 통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족 전체가 급히 도피를 해야 됐다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갔어야 합니다. 이 가족은 4명 중 할머니를 제외하고 3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데다 빚도 없었고요. 오히려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도 아니죠. 그렇다면 야마가미 가족은 대체 무엇 때문에 급히 집 밖을 나와 어디를 가려고 한 것일까요? 경찰은 기동대와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에 나섰어요. 하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고 별다른 성과 없이 1년 3개월이나 시간이 지나게 됐죠. 그리고 2002년 9월 7일 강수량이 적은 탓에 쿄마루 저수지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자 그 안에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4사람은 모두 자던 도중에 사망한 듯이 편안한 자세였어요. 차가 저수지로 침수되던 순간에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고 차 키가 꽂힌 채 안전벨트도 모두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가족들의 시신을 서둘러 부검해봤어요. 부검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가족들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이 없게 한 후 차에 태워 물에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검 결과 이들의 몸 안에서는 수면제나 어떤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나 다른 타살의 흔적도 없었죠. 이 사건에는 어떠한 외부 요인도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야마가미 가족은 자신들의 의지로 같이 동반 자살을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 부분도 강아지까지 데리고 간 점이 특이하지만 사람이 기르던 동물을 데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긴 하기 때문에 동반 자살이 그나마 현재 놓여진 단서들 사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이 높은 가설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 전에 실종된 일가족이 사실은 차에 탄 채 저수지로 뛰어들어 동반 자살을 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국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야마가미 가족을 실제로 알고 지내던 주변인들이었어요. 야마가미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할 만한 동기나 징후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특이점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히로시마 현에서 벌어진 이번 일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일본의 5대 미스터리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동반 자살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 때문이에요. 동반 자살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생각하자면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지 의문이 드시죠. 아마도 가장이었던 마시히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아내인 준코나 딸 치에에게는 자살을 선택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준코는 실종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미리 현금을 준비하는 일은 자살 징후로 볼 수 없습니다. 딸인 치의 경우도 교사로 일하면서 평판이 좋았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증언에 의하면 한동안 준코가 남편에게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 자살의 동기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아무리 가장인 마시히로가 어떠한 일로 고민한 끝에 자살을 결심한 것이라고 볼 때 굳이 아내와 딸, 어머니, 강아지까지 데리고 목숨을 끊어야만 했냐는 거죠. 여러 정황상 야마가미 마시히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문제로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가족들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2005년 일본 나카츠카와시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카츠카와에서 벌어진 일가족 살인 사건의 경우 원인은 바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오랫동안 이어지던 고부 갈등 때문이었어요. 이 사건의 주동자는 가장인 남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결국 아내를 제외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이었어요.
이런 사례로 일부에선 아내 준코와 마시히로의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원인이 돼서 마시히로가 딸과 애완견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역시 없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2001년 9월 7일 이후 몇 가지 추가 수사를 거쳤어요. 그리고 공개 발표를 했는데 야마가미 일가족이 동반 자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 사건에서 동반 자살의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은 자신들이 찾았다는 그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이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의문만 남긴 채 이대로 마무리됐죠. 이렇게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이라는 결과만 남아있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본의 5대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리 사건은 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갑자기 사라진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예, 꽤 미스터리하죠. 그런 것 같아요. 미스터리 사건이 증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사를 했으니까 밝혀진 것들이 있고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도출을 하질 못해요. 도출하지 못해. 어느 순간 벽에 딱 막힌 것처럼 사건 전개도 굉장히 짧고 이야기가 할 만한 게 그리고 어떠한 추측을 해도 뭐든지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처럼 어떤 범인들이 집단으로 나타나서 이 가족을 차에 태워서 약도 먹일 수 있고 안전벨트 채워서 강아지까지 데리고 차를 끌고 가서 빠뜨렸다 이렇게 살해를 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굳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는가 그런 범인들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가족이 자살이라고 봤을 때 왜 식사 도중에 사라질 수 있는가 음식을 차리던 도중에 그런 것들도 밝혀내기 힘든 부분들이고 무엇을 생각해도 즉시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스터리하게 남는 것 같아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는데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소문. 이 사건과 관련이 깊은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야마가미 가족의 친척인 B라는 남성인데 이 B라는 남자가 야마가미 가족들이 사라지던 날짜가 2001년 6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야마가미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당시 B라는 남자는 빚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독촉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사건 당일 밝혀진 B의 어딘가 수상한 정황들과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사건 관련 여부에 많은 의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심증만 있는 거고 명확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혐의에 가깝게 처리되었던 것 같아요. 의심을 현재는 벗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묘하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같아요. 또 이러한 특이한 사건, 사고들을 소재로 사용하죠. 작품으로. 소설이나 만화의 소재로도 쓰였어요. 이 내용이. 소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 이번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일본 소설이에요. 행방불명자라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가인 오리아라 이치가 쓴 책이에요. 잘 아시죠? 그리고 현재 국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부분각색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건의 흐름을 자세히 아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이 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이해를 하거나 자세한 것들을 아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볼게요.